7월 11일 독일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첫 대정부 질의에서 자신의 정책을 방어했습니다. 첫 번째 대정부 질의에서 메르츠 총리는 국경 통제를 옹호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메르츠는 총리로서 처음으로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의 국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했는데,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는 독일과의 국경에 대해 폴란드가 통제 조치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이는 불가피한 일이며 우리만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 역시 국경 통제와 입국 거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메르츠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법 이민에 공동으로 맞서야 하며, 공동이란 곧 유럽 차원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보호 문제에도 메르츠 총리는 강력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설령 내일 독일이 완전히 탄소 중립을 이룬다고 해도 세계 어디에서도 기후 재난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산불도 줄지 않고 텍사스에서의 홍수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며 기후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를 차지하며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2%를 담당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존중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연정협약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며 명확히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정협약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를 경고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마르틴 베어딩은 의료보험 및 연금 비용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기여금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2030년까지 기여금 부담이 50%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월급에서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 자동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베어딩은 근본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이 총소득세 전 급여의 5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추세는 숨이 막힐 정도라고 독일 언론 라이닛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개혁이 없다면 이런 상승 추세는 2030년대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는 기여금 비율이 언젠가 50%에 도달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도달하느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직원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총소득의 약 42%에 달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이 수치가 43%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8명이 사망하고 약 1000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독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그 수치는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총 277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약 36만 5천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사망자는 69명, 부상자는 약 160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가장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은 과속도는 도로 날씨 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 전체 부상자의 약 13%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했거나 주행 조건에 비해 너무 빠르게 달렸던 경우였습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7%는 시외국도에서, 33%는 도심 내에서, 10%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도에서 높은 사망률의 원인으로는 빠른 속도, 중앙 분리 없는 맞은편 차량과의 충돌 위험, 도로 옆 나무 같은 장애물 등이 꼽힙니다. 항공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출발 준비를 하거나 이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공편 요금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항공우주센터의 가격 분석에 따르면 저가 항공사라 불리는 항공편조차 티켓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부족한 항공편 공급과 높은 정부 세금 및 공항 수수료 때문입니다. 독일항공우주센터에 따르면 수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직항편의 편도 항공권 평균 가격은 주요 4개 항공사 기준으로 67유로에서 130유로 사이였습니다. 1년 전에는 이 가격대가 66유로에서 110유로 사이였습니다. 부족한 항공편 공급은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독일 내 항공편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비교적 높은 세금과 환경분담금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내 반입 수화물 추가 비용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심층 해설에서는 독일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가 발표한 예비징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예비징병제, 즉 새로운 군 복무 제도는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독일이 변화된 안보 상황,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력 충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방향 및 목표로는 자원 입대자 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필요에 따라 의무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8만 1천 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1년까지 약 20만 명으로 늘리고 예비군도 26만 명까지 확보하여 총 46만 명의 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스웨덴의 징집 모델을 참고하여 설문지 기반의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논의 중인 구체적인 제도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에게 군 복무 후 의사와 신체 능력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답변을 바탕으로 군 복무에 대한 관심과 적합성이 높은 일부 남성에게 신체 검사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신병을 선발합니다. 첫 해에는 자발 지원 인원을 5,000명 선으로 하지만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연 3만 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군 복무는 6개월이며 추가적으로 최대 17개월까지 자발적인 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월 2,000유로 이상의 보상금,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원 입대로도 필요한 병력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독일 의회는 국방 수요에 따라 의무 징집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상사태 시 징병제를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조항과도 연관됩니다. 예비징병제의 추진 배경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 군병력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독일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독일군은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징병제를 재도입하려는 보수당의 요구와 좌파 정당들의 반대 사이에서 타협안으로 현재의 새로운 군 복무 제도인 예비징병제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단체 일부에서는 사실상 징병제에 준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이번 8월에는 내각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며 2026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예비징병제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독일의 대응이자 징병제 폐지 이후 약화된 국방력을 재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자발적 참여와 의무적 요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